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가 신차 스펙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제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그룹이 전세계가 주목하는, 예를 들면 테슬라 사이버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 하나 깨졌다고 전세계가 주목했는데 이런 걸 현대차 그룹도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EV9의 스펙이 공개됐는데 이게 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EV9의 스펙을 살펴볼 거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에 대한 평가가 해외에서 어떤지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아가 EV9의 재원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에서 공개를 했는데 EV9이 어떤 차인가요? 대형 SUV죠. 차체 크기를 보면 길이 4930mm, 너비 2055mm, 높이는 1790mm로 팰리세이드랑 비슷합니다. 휠베이스는 팰리세이드보다 200mm 긴 3100mm고요. 야, 이거 이쯤 되면 걱정이 하나 생기죠. 이거 차가 이렇게 커지면 배터리가 버틸 수 있나? 주행거리 완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좀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을 알았던 건지 기아도 EV9 티저를 공개할 때까지만 해도 파워트레인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목표치는 밝혔죠. 1회 충전으로 최대 480km를 주행하고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0분에서 30분 소요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걸 봤을 때까지만 해도 실망을 조금 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EV9이 아무리 빨리 나와봐야 올해 말은 돼야 하잖아요. 이때쯤이면 다른 차들은 어떻겠어요? 450km도 짧다고 할걸요. 이때쯤이면 500km대 차가 거의 대중적인 스펙이 될 거고요. 600km가 넘어가면 와, 진짜 잘 만들었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세상일 겁니다.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기아가 EV9의 스펙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무려 54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6분만 충전하면 100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대형 SUV의 제로백이 무려 5초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용성을 갖추고 전세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SUV에 주행거리 스펙도 갖추고 달리기 성능까지 뛰어난 차로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스펙을 보는 순간 아쉬움이 기대로 바뀌었고요. 크게 세 가지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EV9이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제네시스의 역할을 먼저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일단 주행거리 스펙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많이 나와봐야 500km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기술력이 발전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도 대형 SUV가 말이죠. EV9은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전기차를 어떻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의지와 방향, 그리고 계획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개발 속도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 중에 스펙이 좋다 할 만한 차는 EV6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400km 후반대 정도는 나와줘야 주행거리 걱정 없이 탈만한데 EV6 롱레인지가 딱 그렇죠. 475km니까요. 사실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중 브랜드 중에선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EV9은 500km의 벽을 넘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전기차한테는 500km는 약간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미래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 500km를 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V6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70km를 더 가는 차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네시스의 역할에 대한 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판매량에 연연해야 하는 브랜드가 절대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이제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기 모델에 혁신적인 기술을 넣고 주행 가는 거리가 압도적인 걸 강조하고 여기에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신형 G90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G90이 출시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순수 전기 모델을 같이 출시하고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여기에 주행거리까지 540km였으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디자인도 잘 나오고 승차감이랑 완성도도 그렇게 좋은 차인데 이걸 놓친 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제네시스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업계를 선도해간다는 걸 전세계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세계를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기아의 EV 브랜드가 대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EV9은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갖추고 나올 거고 주행거리는 540km고 종류는 대형 SUV입니다. 아직 팰리세이드급 SUV 중에선 제대로 된 전기차가 없잖아요. 벤츠도 없고 일본차는 기대할 수준도 아니고 그나마 BMW iX가 유일한데 얘는 또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가격대랑 타깃층 자체가 다르다고요. 지금 전기차층은 점유율 싸움입니다. 이런 면에선 판매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대중 브랜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제네시스가 해야 할 역할과 조건으로 주장했던 걸 EV9이 모두 갖추고 나온다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되는 차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기아 전기차가 시장에서 검증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분 좋은 소식
소식 하나가 들려왔죠. 기아 EV6가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브랜드 중에선 최초로 선정된 겁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진짜 축하합니다. 이걸 얼마 전에 기사로 봤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이오닉5는 최종 후보였는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죠. 금메달과 동메달을 모두 한국이 차지했다는 거니까요. 유럽 올해의 차는 북미 올해의 차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그간 시드랑 스팅어 같은 차들이 최종 후보에만 올랐다가 떨어졌었거든요. 북미 올해의 차에는 선정된 적이 있는데 유럽 올해의 차는 EV6가 처음으로 선정된 거죠. 이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서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후보가 푸조 빼고 죄다 전기차였거든요. 내연기관차 중심의 평가에서 친환경차 중심의 평가로 넘어왔고, 평가의 기준이 바뀐 시점에 가장 좋은 차로 인정을 받은 거니까 이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기아는 대중 브랜드이기 때문에 판매량까지 경쟁력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제네시스는 판매량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애초에 판매량이 대중 브랜드만큼 나올 수 없고, 브랜드의 이미지와 철학 그리고 이벤트를 위해 존재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기아는 다릅니다. EV9은 모든 걸 다 갖췄고 많이 팔리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기아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를 16만 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80만 7천 대, 2030년에는 120만 대를 파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시장별 목표도 중요하죠. 4대 주요 시장이라 불리는 유럽, 미국, 중국, 인도에서 2030년까지 109만 9천 대를 팔 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전체의 45%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합니다. 기아는 대중 브랜드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중요합니다. 판매량이 중요하다는 건 단순히 숫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판매량이 많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점유율이 높다는 거죠. 점유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도로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 여행하다 보면 포드랑 쉐보레만큼 많이 보이는 게 토요타입니다. 나중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많아졌을 때는 미국에서 포드랑 현대기아차가 제일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안 드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죠.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목표치는 기아만 해당되는 거고, 그룹 차원에서 보면 더 큽니다. 현대차랑 제네시스도 한번 볼까요? 2026년 목표치를 84만 대로 잡았고요. 2030년에는 전기차만 187만 대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이 작년에는 4%였고 2026년에는 17%, 2030년에는 36%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뭔가요? 신기술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죠. EV9에는 아까 말씀드린 레벨3 자율주행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 오토모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 반자율주행 옵션 이름을 현대차는 스마트 센스, 기아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잖아요. 이 드라이브 와이즈의 다음 세대를 오토모드로 부른다고 보면 됩니다. 차이를 따지자면 드라이브 와이즈는 운전자 보조 기술, 그러니까 반자율주행에 그쳤다면 오토모드는 자율주행까지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EV9에 적용되는 오토모드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반자율주행 정도로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해서 성능을 최적화하고 자율 차로 변경, 고정 밀지도를 기반으로 한 내비게이션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모두 포함되고요. 향후에는 이걸 기반으로 완전 자율주행까지 구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초기 모델은 레벨3 자율주행, 나중에 나올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모델 정도면 완전 자율주행을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 생태계가 얼마나 크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인력들이 대거 실직하거나 관련 업체들이 대규모 도산을 할 거고요.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살아남은 제조사 중에서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도태할 거고요. 사실 생산과 관련된 변화는 제조사랑 그 관련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요. 소비자랑 가장 가까운 변화는 판매와 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하고 비슷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차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가는 게 아니라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를 받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일환으로 기아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커넥티드 카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망으로 고객들이 차 상태랑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올해 안으로 1000만 유저에 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카클라우드를 구축할 거라 하고요. 차량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기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관련된 일상 서비스도 바뀌겠죠. 운송 서비스 같은 게 무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새롭게 개발한 소프트웨어랑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카쉐어링, 카헤일링, 배송 서비스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가져갈 거라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아에 지금 유보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세대 교체를 할 거라는 거죠. 저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진입장벽이 높은 레드오션이라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제조사가 몇 안 되거든요. 지금 전기차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브랜드, 그 중에서도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브랜드는 독일 3사랑, 테슬라, 미국 브랜드,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전부입니다. 중국 회사들도 무섭게 추격 중이고요. 따지고 보면 테슬라도 빨라야 10년 정도고 나머지 제조사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들 시작은 비슷해서 결국 지금부터 누가 빠르게 뛰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선도자가 아닌 추종자였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내연기관차를 만든 역사도 짧고요. 출발도 많이 느렸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한 것처럼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기술력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듦새와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들과 비슷한 조건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스타트를 끊었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은 마라톤 경기를 50m 달리게 하는 속도로 완주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다는 거고 브랜드와 모델별로 가져가야 하는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런 배경들 때문에 저는 신형 G90이 아쉬웠다는 거고 제네시스의 역할이 아직 뚜렷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던 걸 모두 갖춘 채로 EV9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로서의 만듦새, 전기차로서의 기술력, 시장 경쟁자로서의 신기술까지 모두 갖춘 차가 EV9이라는 거죠.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는 그랜저 풀체인지일 겁니다. 그런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는 차는 EV9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걸 위해 무조건 노력해야 하고요. 글로벌 이벤트를 EV9이 끌고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EV9에 집중할 거잖아요. 그동안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신차를 발표하거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쓸 때마다 전 세계가 반응을 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발표하는 내용이라던가 현대차 그룹이 발표하는 전기차 이벤트가 적어도 BMW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더 많은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MC 강호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타와 슈퍼스타의 차이는 바람을 일으키는 것에 있다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충분히 좋고 스타트도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오니까 소비자들도 응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향 그대로 속도만 조금 올려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소개를 하면서도 EV9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 차는 김승현 편집장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 계약이라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네요. EV9과 관련된 소식이 또 나오면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인 이야기까지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EV9이 기대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